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그냥 평범한 동물 중 하나에서 이 행성 전체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유인원에서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답을 책 사피엔스를 통해 파헤쳐 볼 건데요.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 그 결정적인 비밀 초능력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시간을 아주 멀리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의 인류는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이건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사자한테 쫓기고 하이에나가 먹다 남긴 찌꺼기나 찾아다니는 그저 그런 중간 포식자였을 뿐입니다. 정말 미미한 존재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는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유럽에는 네안데르탈린이, 아시아에는 에렉투스가 있었고, 심지어 다른 여러 인간종들이 지구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덩그러니 남았다는 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가진 특별한 점들, 예를 들어 이 커다란 뇌나 두 발로 걷는 능력 같은 거요.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뇌가 커지니까 에너지 소모가 장난 아니었고 그만큼 근육은 약해졌죠. 또 직립보행을 하니까 허리 디스크는 거의 숙명처럼 따라왔고 출산은 여성에게 목숨을 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약점도 많고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던 사피엔스에게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약 7만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우연한 유전자 돌연변이 하나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역사학자들은 이걸 인지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사피엔스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 그 초능력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허구, 즉 실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걸 다 함께 믿어버리는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신이나 국가, 돈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거죠. 다른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오직 우리만이 가진 능력이에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허구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국가, 돈, 법, 회사, 심지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이라는 개념까지도요.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믿자고 약속한 상상 속의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럼 이 허구라는 초능력이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정답은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협력입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가능해진 거죠. 원래 인간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누가 누구랑 사귄대 같은 뒷담화로 끈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는 최대 150명 정도라고 해요. 이걸 던바의 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허구가 이 150명의 벽을 깨부숴버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을 믿거나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공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과도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믿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이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보세요. 첫째,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강력한 이야기가 있죠. 둘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셋째, 생판남이었던 사람들이 이 믿음 하나로 뭉쳐서 저 거대한 피라미드를 함께 건설하는 기적 같은 대규모 협력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인류는 협력의 힘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발 하라리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우리가 위대한 진보라고 믿었던 것에 사실은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는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농업혁명이 사실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고 말합니다. 아니,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된 게 왜 사기라는 걸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인류 전체로 보면 발전이었을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오히려 훨씬 더 팍팍해졌습니다. 수렵 채집 시절보다 노동 시간은 늘어났고 먹는 건 밀이나 쌀 같은 몇 가지 작물에만 의존하니 영양 상태는 최악이 됐죠. 게다가 옹기종기 모여 사니
전염병이 한번 돌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덫이었다는 겁니다. 식량 생산이 늘어난 것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결국 개개인의 삶은 더 고달퍼졌는데 이미 너무 많은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예전의 수렵 채집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책 사피엔스는 인류의 역사를 크게 3번의 혁명으로 정리합니다. 약 7만 년 전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인지혁명, 약 1만 2천 년 전 식량을 직접 생산하게 된 농업혁명, 그리고 불과 500년 전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 과학혁명입니다. 이 3번의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지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성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자신의 유전자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과 같은 힘을 얻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책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피엔스는 힘을 얻는 데는 정말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지만 그 힘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놀라울 만큼 서툴렀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정작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는 불만 가득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힘을 손에 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